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1차장이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 국회 출석해 한 발언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 코로나19 마치 우리 국민을 좀 탓하는 듯한 발언으로 한 차례 논란이 됐었는데 또 이런 발언을 했는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의료계 쪽에는 우선적으로 다 공고를 해드려서 사실 의료계에서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좀 더 넉넉하게 재고를 쌓아두고 싶은 그런 심정에서는 덜 부족함을 느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매일 실제 수요되는 양은 저희들이 충당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 박능후 장관의 얘기 다 함께 들어봤는데 이 마스크 부족에 대한 얘기인데 특히 지금 뭐 대구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의료진에서 마스크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게 마치 재고를 쌓아두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신 교수님 좀 의료계 종사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진짜 많이 섭섭하죠. 아, 그래요? 네, 예. 지금 장관님께서 계속 실언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의료계에서는 많이 애가 탑니다. 아, 예, 예. 사실 저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우수성이 있는 방역 때문에 생색내기를 좀 하셨는데 예, 예. 사실 의료 현장에서는 지금 의사들은 목숨 걸고 환자들과 그 바이러스 사투를 벌이고 있고 그렇죠. 그 피해를 보고 있는 많은 환자들 그런 애가 타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고 그 상황에서 보호장구도 부족해가지고 내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열악하게 일하고 있는 거는 예, 예. 대구 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저희 병원만 해도 하루에 마스크 한 장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만큼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 처치에 수종적이 될 수밖에 없는 움츠러지는 그런 환경에서 네네. 이런 현장을 모르고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매우 섭섭한 일이고요. 예. 저희 의료회가 예전부터 얘기했었는데 보건복지부가 보건과 복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발 보건 전문가가 장관이 됐으면 좋겠다. 네. 다시 한번 그런 메시지가 떠오르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박능후 장관의 이 발언이 이제 논란이 되니까 이 야당 의원들도 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박 장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의료계는 지금 뭐 충분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이런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참 현장은 너무 모르는 말씀이고요. 아마 현장은 제가 의원님들보다 더 많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대구를 매일 내려가고 있고요. 정말 방호이 부족하면 의료진이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전 방역 체계가 방호이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 뛰고 있는 현장의 사람들은 너무 섭섭한 것이죠. 박인복 교수님 네. 또 얼마 전에는 또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국민 탓을 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런 실언이 이어지는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이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의료진에게 세계가 칭찬하는 것이지 네. 한국의 행정을 잘했다. 예, 예. 이런 걸로 해서 칭찬하는 건 아니거든요.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것 같고요. 성과를 또 섣불리 이렇게 얘기해서 지탄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직도 이제 시작이다 할 정도로 지금 전 세계가 이제 폐쇄되기 오금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일 때도 불구하고 장관이 저렇게 나서서 의료계를 전체적으로 부도덕한 집단으로 만드는 말씀을 하신다든지 이런 것은 그렇지 않고 사실은 의사들이 병원이 우리 최후의 보루거든요. 예. 저는 사실은 쌓아놓고 있다는 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사실은 예비적으로 쌓아놔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이게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고 그리고 환자 한 명을 대할 때마다 마스크를 벗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네. 뭐 100개 이상 남았다가 방호복이 200개 필요한데 300개 정도는 100개는 쌓아야 돼. 그러면 의사들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장관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비난받을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저는 네네. 총리실에서 정세균 총리가 이제 정무적인 판단을 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정세균 총리가 예정에 없는 박능후 장관에 질책하는 발언을 했다. 원래 원고에는 없어요. 그런 보도 한번 있었던 거 보셨죠? 네. 예, 그것처럼 왜냐하면 이게 제가 사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요. 보건 전문가 아니에요. 복지 전문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복지 쪽이 방점이 있는 거예요. 네네. 보건 전문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정부에서 지금 경제전문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마스크 수급 문제 관련이 있죠. 네. 그럼 보건복지부 장관의 박능후 장관은 복지 전문가, 사실 보건 전문가 아니거든요. 네네. 보건 전문가 아니면 이 보건과 방역에 대한 어떤 브리핑이나 발언들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그 정은경 본부장한테 하는 것이 맞다. 네. 왜냐면 그 사람은 의사 출신이고 전문가니까. 예.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나와가지고 마스크가 어쩌고 저쩌고 뭐 중국에 있는 한국인 입국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 네. 이건 정부 전체의 신뢰가 좀 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런 문제들을 조정하는 게 사실 총리 작가에 있는 국무조정실이거든요. 그렇죠. 정세균 총리가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박능구 장관에 대한 박능구 장관이 대국민 브리핑을 하는 것, 국회에서 답변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좀 차라리 제안하는 건 낫지 않겠느냐. 왜? 말을 할 때마다 사실은 국민들한테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이건 박능구 보건복지부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전체에 대한 어떤 메시지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셔라. 라고 좀 조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코로나19로 지금 정부가 물론 방역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또 하나 경제도 지금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추경까지 편성을 하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김태훈 변호사님 이 얘기도 좀 해보시죠. 홍남기 경제부총리 지금 우리 경제수장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야당도 아니고 지금 여당에서 경질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거든요. 자, 보세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요, 이제까지 이제 경제부총리 자리에 와서 네. 가급적이면 정부 여당과 청와대 요구에 맞춰왔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추경을 급작스럽게 늘리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10조, 11조에서 더 늘리는 건 곤란하다는 입장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정부 여당에서 야, 더 늘려라. 소극적으로 하면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맞서는 모양새예요. 네. 관료는 이러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 이게 뭐 누가 집권하든 간에 집권 세력들, 여당과 청와대는 정무적인 판단 때문에 조금 무리해서 가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고 현실을 얘기하는 게 바로 정통 관료들의 몫입니다. 네.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 홍남기 부총리가 정통 관료로서 더 이상 추경을 늘리는 건 재정에 부담이 있다는 것을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여당이 조금 정무적인 판단으로 과속 페달을 밟는 것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저는 정통 관료로서 할 일이다라고 보고 네. 여기서 만약에 여당이 조금 더 이 추경에 대해서 과속 엑셀레이터를 밟으려고 하면 이거는 오인을 살 수 있어요. 예. 이게 단순히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곧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타이밍에서는 홍남기 부총리의 의견대로 가는 것이 낫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네, 저희가 이 코로나19 국내 상황 좀 속보로도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2달 가까이 이렇게 코로나 전국이 이어지면서 국민 우울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뒤 피플 라이브에서 전달해 드리고요. 나라 밖 상황은 또 글로벌 뉴스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신현영 교수님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